예,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 오직 그 외국어로만 배울 때랑 아니면 한국 선생님이 그 언어를 설명하면서 가르칠 때랑 어느 때가 더 잘 배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외국어를 배우고자 할 때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로 설명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그 말을 가르쳐 주기를 선호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이 오직 그 언어로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가르치면 어느 누구라도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뿐이죠. 어떻게 이렇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통 한국 선생님이 외국어를 가르칠 때는 예를 들면 그 한 표현 한 표현마다 단어의 설명이라든지 그리고 문법을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데만도 수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만약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잘 배우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이 아무런 고려 없이 그저 영어로만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는 것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어민 선생님이 어떻게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될지 만약 그 방법을 이해한다면 이런 선생님에게서 영어를 배우면 이 학생은 영어를 아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에게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이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 달라지냐면 한 3배 이상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를 하느냐입니다.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거나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기를 할 때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대화를 시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로 이해할 때 그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죠. 한국인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말을 이해합니다. 영어를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영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 영화를 볼 때 미국 영화 밑에 한국어 자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화를 이해하게 되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영어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한국어로 영어를 설명할 때 그 영어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그 언어로 영어 그 자체로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다음에 그 영어를 들었을 때 학생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인지. 그러니까 소리로 그 언어를 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국인 선생님이 이 언어를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소리로 일단 한국어는 배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든 그 언어로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무슨 말이지?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죠. 그러면 이해 못합니다.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조금씩 이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50%, 60%, 70%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나중에 비로소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학생은 그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 초보 학생이랑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랑 그 대화를 하다 보면 학생이 그 언어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그 언어를 소리를 듣고도 이해하는 정도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하루 거치다 보면 이 학생의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말하는 정도도 모방하는 능력이 조금씩 향상됨으로써 결국에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수개월 내에 어떤 학생이라도 수개월 내에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언어라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국 원어민 선생님이랑 한국어도 잘 모르는 선생님이랑 수업에서 대화가 가능한가요? 이런데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결과에 놀랍니다. 실제로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언어를 그 언어의 소리로 이해할 때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소리는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어 그 자체로 이해할 때 비로소 습득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른 언어 매개체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번역이죠. 한국어를 사용해서 언어를 목표 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와줄 수는 있어요. 이 방법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오직 그 언어로만 학생을 이해시키려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이해시키는 정도가 많아질 때 학생이 배우는 정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원어민하고 직접적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국어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민하고도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국어를 오직 그 외국어로만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민 선생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원어민 선생님이 그렇게 자신의 언어로만 사용해서 초보부터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 선생님은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히 작아요. 대부분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려 할 때 예를 들면 한국 선생님이라면 한국어를 사용해서 영어를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국어 선생님이다. 중국어 선생님이 한국 학생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려 할 때는 처음부터 모른다고 가정해버리고 그냥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부터 설명하면서 가르치죠. 예를 들면 니하오는 헬로우야. 니하오 헬로우. 이렇게 영어부터 사용하면서 이렇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은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어를 가르친다 할 때 예를 들면 그저 영어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니하오 이러면 처음에 학생이 못 알아듣거든요. 다시 한번 니하오 웃으면서 니하오 하면 학생이 그때 50% 60% 무슨 뜻이지? 근데 자기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학생이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멋진 하거든요. 발음도 조금 엉성해요. 니하오 선생님이 다시 그러죠. 니하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마찬가지로 그때 니하오 선생님 그때 합니다. 니 짱빵, 페이창하오, 저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학생이 내가 잘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니하오 말했다는 것이 옳았구나. 그럴 때 습득이 이루어져요. 니하오를 배운 거죠. 니하오가 인사구나 하고 선생님 그때 학생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니 척방얼러마 선생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동작으로 니 척방얼러마 동작이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해 못한다. 그러면 사진도 보내요. 사진상에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 그런 사진이죠. 보내면 학생이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건가 하고 추측을 해요. 니 척방얼러마 여러 번 반복한단 말이죠. 니 하니까 난 줄 알아요. 난 줄 알아요. 니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척방얼러마 니 척방얼러 我吃饭了吃我吃饭了我看看我肚子我吃了이렇게 예를 들면 설명하면서 하게 여러 동작을 보여주면 학생이 막 거기서 막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생각을 해요. 밥 먹는 얘기한 것 같아. 척방얼러마 학생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수긍한단 말이죠. 그러면 我吃了 그때 선생님이 我吃了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이 我吃 발음이 엉성하죠. 처음에 我吃 선생님 다시 알려줘요. 그때 我吃了 학생이 我吃了 선생님이 또 그때 앉아 非常好 그럴 때 학생이 또 그래요. 내가 말했던 게 옳았구나. 그때 또 습득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기서 한국어는 전혀 개입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항상 그럽니다. 중국어든지 스페인어든지 영어든지 전부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과정을 수업도 없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해하게 돼요. 조금씩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생과 대화가 가능해져요. 어느 누구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외국어를 배우면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은 그 외국어를 오직 그 외국어 자체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득이 빨라져요. 대화하는 중에 외우게 되거든요. 이게 대화입니다. 주고받는 대화죠. 밥 먹었니? 예, 밥 먹었어요. 뭐 먹었니? 김치찌개 먹었어요. 김치찌개 안 맵니? 매워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원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배우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정말 잘 배울 수 있어요. 이게 대화를 통해서 언어를 가장 잘 배우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라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언어 자체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